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마감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하락이 있었어요. 큰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역시 남아공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죠. 그래서 미국장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테슬라는 갈 길 간다라는 주제로 제가 마인드 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얼마나 고평가 상태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가 베를린에서 이제 드라이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보고요. 테슬라의 슈퍼 안정성, 그 다음에 잇따른 호재 from China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간밤에 증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이랑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가 되겠죠. 자,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한국도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요. 1% 넘게 하락이 있었고, 뭐 중국도 2% 넘는 하락이 많이 보이죠, 지금. 상해 지수랑 심천 종합 지수는 네, 잘 버텼네요. 그래도 0.2% 심천, 상해는 0.56%.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 3.64%, 독일이 4%,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4.74%나 빠지면서 강력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이죠. 이렇게 뭔가 휴일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하락이 있으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체계적 위험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웃으시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자, 넘기시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새벽에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하면서요. 이렇게 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S&P 500 다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다 안 좋죠, 그죠? 오늘 저기 그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13%나 떨어졌고 WTI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어요. 10% 넘게 하락이 있었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약 10%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가치주의 영역들이죠. 경기 민감주 가치주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 주식들, 뭐 건설 경기 관련 주식들, 뭐 원자재 관련 주식들도 이렇게 많이 하락이 있었다는 것 뜻이죠. 기름값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다음에 성장주에 원래 좋은 사항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장주들도 많이 하락이 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2.23%는 하락했죠. 원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정도 하락하면 나스닥이 많이 오를 때가 많이 있었죠. 성장주의 성장 그 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금리가 하락한 만큼. 하지만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것입니다. 네, 맵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녹색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온통 피바다예요, 피바다. 자, 성장주라 할 수 있는 이렇게는 기역자로 제가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했죠. 여기서부터 이 네모와 이렇게 네모가 거의 다 성장주의 영역인데 다 예, 빨간색입니다. 자, 이 아래 가치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엑슨모빌도 3.5%나 빠졌고, 자, 오늘 은행주들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화이자라든지 자, 모더나 20%가 넘게 올랐죠.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넷플릭스는 또 올랐네요, 그죠?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는 자,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에서의 생활이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 또 호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는 조금이나마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 새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높고 백신에 대한 내성도 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위험을
고 싶은 심정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여행주들 10% 넘게 급락이 있었고, 자, 하지만 백신주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자, 시장은 이렇게, 어, 정말 이런 극적인 반영을 항상 보여준다. 시장은, 우리 마음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니까, 자, 공존하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는 워낙 호재가 많고 이미 덩치가 커져 있다는 것이죠.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3%밖에 하락 안 했어요. 정말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자, 원래 옛날 같았으면 시장이 막 2% 넘게 폭락하면 테슬라는 5%에서 10% 정도 폭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급락이 있지 않았다. 거래량도 되게 적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위험의 내성이 커졌다. 이거는 뭐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불을 좀 지지선으로 삼고 900불까지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를 잠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가격이 오늘 1082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시총이 약 이제 1270조 원 정도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저의 수익률은 약 35%다. 저는 체결 그러니까 평단가가 한 800불 수준이고 한 85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수익까지 포함해서 총 한 304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장투일기 예약 매수가 있죠? 저는 11월 달에 이미 이렇게 추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999불에 8주, 960불에 6주 정도 지금 걸어놓은 상황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도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자,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로 제가 11월 달에 약 211만 원 정도 이미 수익을 취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매매가 1015불에 사가지고 1117불에 팔아가지고 또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1월 달에 테슬라의 그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장투일기랑은 따로 가는 컨텐츠고, 자, 계좌를 꼭 분리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15불에 10주 아직 다시 한번 제가 매수를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되면은 또 1117불, 그러니까 1015불에 1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제가 매도를 걸어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또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961불에도 10주 정도, 863불에 10주 정도 이렇게 걸어 놓았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격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900불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정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강력하다 하면은 자, 이 가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863불도 테슬라 가격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테슬라의 성장성은 아주 좋고 내년에도 저는 한 1800불까지 목표가는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 생기게 되면 이런 가격도 우리가 볼 수 있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장투일기 이 주식은 제가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은퇴를 목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안 팔아요.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요. 이 제 주식 투자 제일 1원칙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 투자자나 단기 투자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이렇게 항상 시스테매틱 리스크, 이렇게 큰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 상태인가 관련해서 좀 글을 찾아보았는데, 자, 이 표가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PER 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죠. 미국장을 대표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로 역사적인 historic average, 그러니까 이게 1950년 이후로 이 선 자체가
자, 중간값이라는 거죠. 에버리지 값인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 지수가 자, 에버리지 PER 지수보다 지금 약 99% 그러니까 약 100%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의 이 지수 자체가 지금 2000년 초반에 이제 인터넷 버블이 있었죠. 인터넷 테크 버블,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에버리지 대비해서 130% 정도의 고평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를 향해 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역시 파이낸스 크라이시스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국제 금융위기 리먼 사태죠. 그때가 이제 2008년, 2009년 정도였죠. 그러면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단을 찍고 제가 계속 쭉 내리 한 12년 동안 상승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래서 지금 벌써 100%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버블과의 갭은 약 한 30% 넘게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른다고 하면 30%더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잘 상승하는 기업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1등 주식은 계속해서 이것과 별개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테슬라 같은 고성장이 확실한 주식, 자,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주식은 제가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이게 피터 린치도 말했던 자, 시장은 원래 이렇다. 시장에 상관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런 식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테슬라 장투 일기처럼 그렇게 쭉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자기가 좀 그래도 나는 이 시장이 고평가된 것 같아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현금과 주식의 비중만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시면 자, 테슬라를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테슬라를 5천만 원 갖고 있고 현금을 뭐 5천만 원 그러니까 5대5 비중으로 그렇게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의 주제로는요, 시장이 하락해도 테슬라는 그저 갈 길을 간다. 이걸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엔드 오브 라인 드라이버를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드 오브 라인 드라이버는 공장에서 차를 출고시켜서 이 파킹 랏, 그러니까 물류 센터로 가기 이전에 이렇게 공장과 그 다음에 자동차 파킹 락까지의 이 거리를 운전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단순한 일이지만 이렇게 차량이 워낙 지금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가 베를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이 엔드 오브 라인 드라이브 말 그대로 엔드죠. 엔드란 말은 최종 조립이 다 끝난 다음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설비는 다 완성이 됐고 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공장을 돌리기만 한다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승인이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좀 지연될 수 있지만 브란덴부르크 경제부 장관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는 올해 안에 공장이 오픈한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는 아마 확실히 공장이 오퍼레이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 1월에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걸어 나온다. 궁극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 푸에르토리코의 모델 S 플레드 차주가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절벽의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엄청 높은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차가 보십시오. 차가 보면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죠. 거의 구워놓은 오징어 마냥 이렇게 차가 찌그러져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차주가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죠. 운전자는 팔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는 상태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안정성이죠. 이렇게 차가 찌그러졌는데도 사람을 이렇게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궁극의 안정성이죠. 왜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리냐? 물론 차량 자체도 너무 좀 스마트하고 자, 좋은 차이지만 이렇게 안정성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값이 비싸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테슬라 차량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된 뉴스가 올해 6월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모델 3 차량이었어요. 모델 3 차량이
4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약 9층 같은 높이, 약 9층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거의 웬만한 차량이었으면 4명 다 아마 저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4명 다 살아 있었다는 거죠. 모델 3도 이렇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델 3 승객 4명 모두 경미하고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모델 S 플레드뿐만 아니라 모델 3 이런 기본적인 차량도 매우 안정성이 높다는 거. 네, 이것도 뭐 따져보면 이게 나쁜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 나온다는 거죠. 안정성이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도 야, 경미한 부상 그 4명 모두가 중요하겠죠. 4명 모두 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그러니까 어떤 좌석에 앉아도 다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 좋은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증설에 1.88억 달러, 그러니까 12억 위안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좀 2천억이 좀 넘는 돈이겠죠. 자,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또 상하이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해요. 익스펜션이죠, 익스펜션.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4,000명의 직원을 또 고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에 지금 모델 3랑 모델 Y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 생산하는 모델에는 아직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3, 모델 Y 생산에 4,000명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거죠. 자, 제출한 이런 뉴스에 따르면은 생산 능력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계산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상하이 공장에는 15,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신규 인력이 4,000명이 추가됐으니까 이제 19,0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상하이 공장의 캐파가 약 50만 대입니다. 50만 대인데 제가 이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4,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캐파는 얼마겠냐? 하니까 약 13만 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5,000명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은 13만 대가 더해지니까 약 63만 대까지 또 자, 캐파가 증설이 된다. 지금 오더는 차고 넘치니까 생산량 증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뉴스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더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이건 뉴스는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닌데 제가 트위터에서 봤던 얘기예요. 자, 방금 제가 63만 대까지 중국 공장이 증설될 거라고 했는데 소이언 메리시죠. 유명한 이제 테슬라 구루십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자, 150만 대까지라고 합니다. 63만 대가 아니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Tesla plans to have a production capacity of up to 1.5 million vehicles in 2022 for 기가 샹하이. 그러니까는 1,500만이라는 숫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것을 자, 폭스바겐의 최대 공장이 볼프스부르크에 있어요. 독일이죠?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 있는데 자, 볼프스부르크에는 1년에 8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대 공장이라고 해요. 자, 단일 규모로는 최대 생산 규모의 공장인데 150만 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가 상하이에서 2022년에 한다는 뜻인데 자, 이거는 이제 확실한 뉴스는 아닙니다. 확실한 뉴스는 아닌데 오피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테슬라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이 좋죠. 그래서 물론 캐파를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실제 생산량이 그만큼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그죠? 자, 공장 자체 설비를 증설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뭐 부품 부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자, 충분히 이런 뉴스가 이런 소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가 상하이에 포텐셜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내년 목표 생산량, 목표 인도량으로 제가 150만 대 이상을 보고 있죠. 자, 150만 대 정도가 나오면 EPS가 한 10을 상회할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가 저는 내년에 1,800불을 잡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800불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죠. 150만 대를 생산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소문 자체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기가 상하이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고, 자, 기가 상하이만 150만 대를 만들 수 있다면 내년에 최소 생산량이 150만 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EPS 10은 충분히 상회할 수 있고 목표가 1,800불 달성 확실히 가능하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중국 공장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자, 중국 공장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투자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산 모델 Y 퍼포먼스에도
이제 AMD 라이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칩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훌륭하고 빠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AMD 라이젠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칩들은 플스5 이런 최고 사양의 게이밍 기어 그런 기어들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고사양의 게임도 17인치 모니터가 있죠. 그런 모니터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 차량이 지금 유럽에도 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좋은 뉴스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주목할 점이 중국에서도 지금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게 약 1만 불, 자, 우리나라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6만 4천 위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곧 중국에서도 FSD가 곧 신호등을 인식하고 이에 또 대응하고 표지판을 보고 멈출 수도 있는 기능, 그리고 도심 운전 지원, 자, 시내 운전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중국은 당연히 테슬라의 지금 홈타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상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홈 마켓이기 때문에 먼저 아마 이런 기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FSD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테슬라의 큰 호재가 되겠죠. 중국에서 빨리빨리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먼저 FSD가 활성화돼 가지고 와이드 릴리즈 돼서 많은 사람들, 아직은 채택률이 낮아요. 중국인들이 차를 살 때 FSD를 그렇게 채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성능이 올라가면은 이제 채택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FSD 기능 자체는 소프트웨어적인 수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로 갈 수 있는, 네,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 FSD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엄청 좋은 뉴스예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요. 현대 역시 테슬라 따라잡기. 자, 최근에 포드가 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따라한다고 포드 이렇게 차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했는데 자, 기능은 제대로 카피를 못했어요. 보시면 여기 옆에 선이 있죠.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선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선이 되게 무겁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축 늘어져 있죠. 근데 이 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디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한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할 것이지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전 속도 역시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만큼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실망감, 고객들의 실망감만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에서 테슬라의 생태계를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생태계죠. 테슬라는 솔라 루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파워월이 있죠. 그래가지고 배터리 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ESS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솔라 루프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이 배터리 팩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여기서 꺼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집에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충전된 이제 에너지를, 이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를 이제 테슬라와 같은 이런 차량에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도 이거를 따라 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 에코시스템을. 근데 이것도 좀 포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잘 따라할지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저는 현대 우리나라 기업 잘 믿습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포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다 이렇게 테슬라가 어, 뭐 자율주행도 열고 있고, 물론 EV 시장도 테슬라가 먼저 열어졌겠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지금 테슬라 웨이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이렇게 테슬라가 될 수 없죠. 네. 애플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애플의 생태계를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따라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자 테슬라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울하게 주말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성장할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장 하락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1000불 900불 제가 주식을 더 모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의 테슬라 장투 일기처럼 이렇게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많이 후달린다, 마음이 후달린다 하면 저의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같은 것도 하셔도 됩니다. 한번 다 시도를 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